안녕하세요, 한피디입니다. 자, 오늘은 나스닥 시장, 다우 시장, 미국의 주식시장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번 주말에 나온 뉴스들 가지고 한번 다음 주에 어떤 주가에 영향을 끼칠 요소들이 있나 한번 그런 것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를 보니까, 일봉을 보니까, 자, 여기서 기간 조정이 될 것이라고 이쯤에서 얘기 드렸죠. 계속해서 기간 조정이 될 거라고 해서 한번 뺐다가 올리고, 자, 한번 뺐다가 올리고, 자, 이날 바로 한 이틀 전에 이게 빠진 날이 58포인트 빠진 날이 미국 지방은행들의 파산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악재였어. 자, 큰 악재가 나왔는데 전저점도 깨지 않았고 58포인트 정도 빠졌어요. 많이 빠진 게 아니죠. 자, 그래서 큰 악재가 나왔는데도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나스닥이 조정을 주고 있구나, 견조한 조정을 주고 있구나, 악재를 흡수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판단이 섰겠죠. 자, 그 다음날 애플의 실적 호전, 그 다음에 그 일자리의 고용 증가. 사실 일자리 고용 증가는 시장에서는 악재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자꾸 증가하면은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압박이 오니까. 자, 근데 그 악재가 나오고 애플의 실적 호전, 애플의 실적 호전이 또 그렇게 큰 시장 호재도 아니야. 엄청난 실적 호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애플 가격 인상분의 어떤 반영이거든요. 자, 그런 거로 이렇게 약간의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어요. 자, 전 고점까지 갔다가 약간 무너졌죠. 약간 빠졌죠. 자, 여기서 계속 매물대 소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당분간은 여기서 매물대 소화를 계속 하겠죠. 며칠간은. 자, 그러다가, 자, 주봉을 보면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나스닥은. 자, 이렇게 한번 상승하고 조정받고 쌍바닥 찍고, 그죠? 다시 크게 상승하고 조정 주고, 조정의 각도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자, 조정을 주는데, 지금 5주째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 5주째 가격 조정이 아니라 주봉으로 볼 때는 기간 조정을 주고 있다는 얘기야. 자, 다음 주에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 자, 올라갈 확률이 높다. 13,000까지 한번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한꺼번에 오르진 않겠죠. 그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거래량도 좋아요. 주봉상 거래량도 좋다. 자, 시장을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시는 거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 전에도 긍정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바닥을 친 것 같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미국의 금융주들이 미국의 그러니까 지방은행 파산, 실리콘밸리뱅킹부터 자, 그게 악재가 해소가 되는 리스크가 해결되는 그런 그 발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시장이 도약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라는 그런 악재가 있는데, 자, 그 악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는 건 단계 같아. 지방 부동산 정리하고 그 이제 부실 채권들을 대형 은행들이 인수하고 JP 모건이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나스닥은. 자, 다우를 보시죠. 자, 다우도 주봉을 보니까 21선을 올려놨어. 무너졌다가 올려놨잖아요. 그죠? 다우도 주봉상 보니까 나스닥하고 똑같이 사주상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 주봉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일봉도 무너졌다가 이게 61선 무너졌다가 일단 21선은 못 넘어서 다우는 자, 다음 주에 봐야 되겠죠. 다우는 아직 못 넘어서 다우는 당분간은 요 박스권 61선과 121선 박스권 여기를 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은 많이 빠진 나스닥이 오히려 더 관심이야. 관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종목별로 보시죠. 종목별로. 자,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보기를 해야 돼. 결국은 이번 그 랠리에서 어떤 반등 랠리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준 것은 124달러 바닥 찍고 124달러 살기에 많이 줬잖아요. 그죠? 많이 줬어요. 저도 샀었어요. 샀다가 한 이 정도에 팔았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까지 올라갔다. 자, 그러니까 그 시장이 굉장히 공포감 있고 약세장에서는 가장 강한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번에 어떤 그 반복을 통해서, 요번에 복귀를 통해서는 역시 이런 주식을 사야 된다. 자, 이 주식하고 반도체 주식에서는 엔비디아죠. 그죠? 뭐 가장 유명한 주식이 엔비디아잖아요, 지금. 자, 엔비디아죠. 그죠? 엔비디아. 자, 뭐 반도체 주식에서는 챗 GPT 때문에 인공지능까지 이 어떤 기능을 갖는 이 엔비디아죠. 자, 이게 대장주라고 보면 돼요. 나스닥에 애플과 엔비디아가 대장주다. 테슬라가 대장주 아니에요. 테슬라는 좀 역배열이 됐어. 역배열이 됐고, 이게 대장주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관심은 AI잖아요. AI의 대장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주식도 가겠지만 그동안 못 갔던 주식들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올라가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이런 주식들이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자, 이런 주식들은 안 갔잖아요. 그죠? 이런 주식들이 또 구조 조정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주식들. 자, 이런 주식들도 아마존, 뭐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이잖아요. 결국은 이런 주식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 뭐 다른 주식은 뭐 알 수가 없잖아. 그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알파벳. 자, 이런 주식들. 자, 이런 주식도 잘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자, 자, 3 바닥 찍고, 바닥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자,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약간 불안한 맛은 있어요, 이게. 약간 구글이 저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 몇 주 가지고 있더라? 한 8주 가지고 있나? 가지고 있는데, 21선을 못 올려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예 21선 돌파하면 그때 매수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주식은. 자, 이 주봉도 괜찮아요. 이렇게. 주봉은 오히려 더 좋아요. 견조하게 플랫폼 만들면서 상승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뭐 여기까지 정도. 일단 여기까지 정도만. 뭐 그 뒤로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지난번 촬영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죠. 우버였죠. 자, 우버는 급등이 나왔어요. 자, 우버를 여기서 말씀드렸죠. 관심 갖자. 급등이 나왔어요. 왜 급등이 나왔냐? 실적이 호전되니까. 자, 코로나 엔데믹이 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이용을 한다는 거죠. 아주 급등이 나왔어요. 최고의 급등이 나왔어요. 저는 샀다가 여기서 팔았어요. 좀 아쉬웠어요. 여기서 급등이 나온 걸 못 먹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건 다 올랐어요. 이런 건 다 오르고 조심하시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차트상으로는 트레이닝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정받으면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은. 자, 우리 주식 코스피를 보시죠. 자, 코스피 바닥 찍고 여기서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 주고 다시 이제 상승을 준비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주봉도 좋아요. 뭐 다 차트가 위에 있죠. 단지 이제 위에 이제 이게 121선이 있어서 뭐 여기서 큰 시세 상승은 안 나오리라고 봐요. 그냥 한 요즘 121선까지만 요 정도까지만 그죠? 한 2,700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봉을 한번 보시죠. 일봉은 역시 한번 올라가고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스닥하고 똑같아요. 나스닥하고. 자,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거를 21선을 뚫어 놓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뚫어 놓느냐, 한 방에 뚫어 놓느냐, 아니면 여기서 며칠 두들기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한 방에 뚫어버리면 시장은 또 이렇게 예상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고, 한 방에 못 뚫으면 역시 여기서 한 이틀 조정받고 또 상승을 또 갈 수 있고, 나스닥과 똑같이 간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여기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등하면 매도 타임이야. 이거는 코스닥은 반등하면 매도의 기회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온 뉴스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주말에. 이 주말에 나온 뉴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 뉴스들이 종목들에게 어떤 그 특정한 종목들에 어떻게 반영되나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 뭐 여러분들이 막 단타를 치고 막 그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차트 매매만 하잖아. 그 조건 검색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 수가 없어. 항상 그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그 주식의 재료예요. 재료에 힘빨이 없냐, 있냐를 판단하는 거거든. 자, 그건 이제 뉴스에서 그 거리를
가지고 와야 돼요. 판단하시고 배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많은 금액을 배팅할 수 있어. 뭐 조금 배팅하면 뭐예요? 확신을 갖고 많은 금액을 이 재료는 완전히 그 강한 재료다. 그러면 크게 배팅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한번 몇 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래요. 자,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비상상태의 해제를 결정했다라는 거야. 여기 이제 해제를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엔데믹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엔데믹이 성큼 다가왔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지난 2020년 1월 팬데믹이죠. 팬데믹 선언이 발표된 지 3년 4개월 만에 국내 방역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거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세계 여행이 옛날보다 자유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이제 활성화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무엇에 관심을 가졌냐? 대한항공 같은 항공주, 꼭 대한항공이 아니더라도 뭐 국내 항공회사도 있고 항공주들이 다음 주에 어떻게 되나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뭐 여행주들도 관심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뭐 아메리카 에어라인, 그다음에 델타 에어라인 이런 주식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요. 참고만 하시고 이런 뉴스가 실제로 이런 그 항공주 여행주에 반영이 되는가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두고 보시죠. 그리고 이런 게 당장 반영이 안 됐더라고 해도 일단은 반영될 어떤 기반을 마련했잖아요. 그죠? 뭐 월요일 반영됐다고 뭐 그냥 어떤 확 매수가 들어오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점차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면 이런 주식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좋아졌다라고 판단하시고 일단 더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건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WHO 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결정했다.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WHO라는 뭐 세계적인 권위기관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세계 각국에서 어떤 그 방역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줄 거 아니에요. 보다 그 자유로운 교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재료빨이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뽑아왔어요. 자, 우리 정부도 조만간 열릴 위기평가회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낮추고 1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이 1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 일단 코로나 걸리면 이제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자,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도 중단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엔데믹을 선언하는 거죠. 자, 입국 후에 3일 이내에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권고하는 검역 조치도 종료된다. 자, 이런 게 되면 이제 여행이 자유스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공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거의 매일 발표하고 있는 신규 확진자 등 관련 통계도 주간 단위 발표로 전환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엔데믹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이제 이 엔데믹이 되면 또 안 좋은 주식들도 있겠죠. 뭐 제약주들 아니면 진단 시트 이 주식들에게는 좀 악재가 될 수 있겠죠. 자, 유가가 4% 급반등했다라는 거야. 유가가. 그래서 5일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이 2.78달러 4.1%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유가가 급반등하면 또 원유 관련주들이 올라가잖아요. 유가가 급반등했다라는 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사인으로 이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다시 뭐 상승 국면으로 들어간다. 뭐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기 관련주도 올라갈 수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런 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의 반등, 급반등. 자, 유가가 급반등했다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들도 잘 팔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5.5%, 니콜라가 7.1%, 로시드가 4.74% 이렇게 전기차 관련주들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 호조도 나왔고, 이렇게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이런 자동차 경기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연결시켜서 우리 증시에서도 한번
반영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종목 찾아가지고 투자하시면 되겠죠. 뭐 이런 거면 역시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그런 주식을 매수하러 들어오겠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이 구글이 이제 검색 엔진을 공개한다라고요. 왜냐면 계속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 밀려가지고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구글이 굉장히 주식이 지금 뭐랄까요, 이 구글의 명성에 비해서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색 엔진의 AI 챗봇 동영상을 대폭 강화한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마기 프로젝트 공개한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이제 주식이 한번 올라가든지 또 이게 별 볼 일 없으면 또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참 주식 투자하기 어려운 거야. 자,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한번 사는 것도 괜찮겠죠. 아니면 뭐 발표한 다음에 그 반응을 보고 사는 것도 괜찮고. 어쨌든 다음 주에는 이 구글 검색 엔진이 화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I 관련주들도 다음 주에 한번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죠. 이제 관심이 되니까 구글이 또 내놓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챗 GPT-4 탑재 검색 엔진을 전면 공개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MS와 구글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MS 빙에서도 지금 이제 이 챗 GPT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엔진을 공개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게 화제거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AI 관련주도 그동안 조정을 줬으면 한번 리바운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 AI 쪽은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AI 쪽은 앞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2차 전지 테마가 어떤 거 주도주였다고 하면 이제 미국은 이제 테슬라가 주도했다고 하면 이제는 미국은 AI, 자, 이런 챗GPT, 자,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요거는 관심을 계속 가져가야 돼요. 요거하고 로봇 관련주는 로봇하고 AI는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한PD였습니다.